어젯밤도 잠자리에 누워 한참을 뒤척이셨습니까? 눈은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시계만 몇 번이나 확인하셨나요? 새벽 2, 3시쯤 꼭 한 번씩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누워 계시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길게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 완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할 것은 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에 더 오래 누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전, 목 뒤, 이곳을 단 10초 자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청춘 시니어 건강연구소 윤지호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의 수면 고민을 상담해 오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요. 이 나이에 잠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불면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몸이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밤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낮 동안 유지되던 긴장과 각성 상태를 내려놓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수면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이 스위치가 자동으로 잘 눌립니다. 밤이 되면 눈이 무거워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가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잠으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수면제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던 약이 점점 덜 듣는 것 같고 복용량은 늘어나고 약이 없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잠을 대신 만들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몸의 스위치를 다시 작동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접근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억지로 잠을 만들려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목 뒤쪽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뇌와 몸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고 낮 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 TV를 보며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가 습관이 된 분들, 이 부위가 늘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밤이 되었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도 몸은 여전히 낮처럼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먼저 잠을 방해하고 있는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목 뒤 10초 자극은 잠을 억지로 오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잠을 막고 있던 문을 살짝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이 한 가지를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의 잠자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목 뒤인지, 그리고 이곳을 어떻게 자극해야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처럼 푹 자는 건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 단정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이 생각부터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은 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잠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젊을 때는 깊은 잠이 자연스럽게 오래 유지됩니다.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고 뇌가 충분히 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자도 개운했고 중간에 깨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얕은 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잔 것 같은데도 피곤하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잠을 더 자야 한다고, 침대에 더 오래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누워 있느냐가 아니라 몸이 잠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제대로 만들어지느냐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몸의 리듬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의 흐름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깨어야 할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밤이 되면 쉬어야 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젊을 때는 이 시계가 정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몸이 여전히 낮처럼 느끼고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잠을 자려고 애써도 몸은 아직 잠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때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긴장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끝나면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낮 동안 쌓인 긴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주변입니다. 이 부위는 뇌와 몸을 연결하는 통로이면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은 부담을 받는 곳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TV를 오래 보는 습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이 부위에 긴장을 쌓아둡니다. 이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몸은 밤이 되어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도 몸은 여전히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길을 잘못 드십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억지로 눈을 감고 버티거나 약에 의존하거나 계속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잠을 부르기 전에 잠을 막고 있는 긴장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나이 탓을 멈추고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곳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많은 수면 방법들이 시니어에게 잘 맞지 않는지, 그리고 왜 단순한 자극이 오히려 효과적인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오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제입니다. 처음 복용했을 때는 오늘은 좀 잤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약만 있으면은 괜찮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만큼 효과가 느껴지지 않고 중간에 깨는 횟수는 줄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고 잠자리에 눕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 현상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이상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수면제는 잠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잠시 눌러두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몸이 아직 잠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전원을 끄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정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몸은 약에 익숙해지고 같은 자극에는 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제가 점점 덜 듣는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점점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밤이 되면 긴장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잠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건너뛰면 몸은 점점 그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 없이는 절대 못 자요. 이 말은 몸이 고장 났다는 뜻이 아니라 몸의 스위치를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아래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약만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몸이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으로만 눌러버리면 결국 근본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수면제를 무조건 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보다 먼저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몸의 긴장을 낮추는 것입니다. 특히 뇌와 몸을 연결하는 통로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잠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몸에 실제로 존재하는 잠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어디에 있고 왜 단순한 자극만으로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몸이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 장치가 정말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분이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극하면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뇌와 몸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쉬어도 된다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경과 혈류의 흐름입니다. 잠이 잘 오는 날을 떠올려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고 숨이 깊어지고 목과 어깨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반대로 잠이 안 오는 날은 어떻습니까? 몸은 누워 있는데 목은 뻣뻣하고 어깨는 굳어 있고 숨은 얕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몸에 숨어 있는 수면 스위치입니다. 수면 스위치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기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으로 전환되는 신호를 보내는 여러 지점과 반응의 묶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목 뒤와 귀 뒤쪽, 그리고 이와 연결된 신경 통로입니다. 이 부위는 뇌로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이 쌓이고 자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뇌는 계속해서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머리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먼저 풀리지 않으면 머리도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기 전에 몸의 신호부터 바꾸자는 것입니다. 목 뒤와 귀 뒤쪽을 자극하면 이 부위에 몰려있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위험 상태가 아니라 휴식 상태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때 숨이 달라집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깊어지고 호흡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변화가 바로 몸이 잠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자극으로 몸이 반응하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저는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답합니다. 수년 동안 수면 때문에 고생하던 60대, 70대 분들께 가장 먼저 안내한 것이 바로 이 부위 자극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첫날부터 바로 잠이 깊어졌다는 분도 계셨고, 며칠에 걸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난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몸이 먼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목이 풀리고 누웠을 때 숨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서 잠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수면 스위치는 강하게 자극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정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아픈 정도로 누르거나 힘을 줘서 자극하면은 몸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각성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스위치를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 지점을 한꺼번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왜 자극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다음에 알려드릴 구체적인 방법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수면 스위치 중에서도 가장 반응이 빠르고 오늘 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점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해보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면 스위치가 여러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목 뒤쪽, 머리와 목이 만나는 경계 지점입니다. 이 부위는 하루 종일 긴장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내밀고 같은 자세로 오래 버티는 동안 이곳은 계속해서 경직됩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이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하룻밤 자고 나면 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도 몸이 여전히 낮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잠을 자려고 애써도 몸은 쉽게 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방법을 한꺼번에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 곳, 이곳부터 먼저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손으로 목 뒤쪽을 가볍게 만져보세요. 머리카락 아래쪽, 목이 시작되는 경계 부분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유난히 딱딱하거나 누르면 묘하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 흐름이 둔해지고 몸은 계속 각성 신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반대로 이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몸의 신호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긴장 상태였던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힘을 줘서 누르십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잠을 부르는 자극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정확하고 부드러운 자극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거나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으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줍니다. 그리고 한쪽 손의 검지와 중지를 나란히 모아서 목 뒤쪽, 아까 말씀드린 지점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꾹 누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 닿는 느낌 정도만 유지하세요. 통증이 아니라 여기가 좀 뻐근했구나. 이 정도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과 함께 손가락을 아주 작게 원 그리듯 움직여주세요. 시계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천천히입니다. 이 동작을 단 10초만 해보세요. 이때 많은 분들이 바로 변화를 느끼십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 숨이 깊어지는 느낌, 머리가 살짝 멍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몸이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10초가 너무 짧게 느껴지신다면 20초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을 잠자리에 눕기 바로 전에 해보세요. 불을 끄기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오늘 밤의 잠자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몸에게 새로운 신호를 다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처음 며칠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몸은 이 신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목만 만져도 몸이 먼저 반응해요. 이 단계까지 오면은 잠은 더 이상 억지로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이 기본 자극을 바탕으로 효과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순서와 방법을 차근차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뒤 자극을 해보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매번 똑같지는 않네요. 이 반응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순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부르는 자극은 아무데나 누른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몸에는 긴장을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효과가 약해지거나 들쭉날쭉해집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이 잘 오는 날은 몸이 한 번에 툭 꺼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가라앉고 그 다음 숨이 느려지고 그 다음 근육이 풀리면서 마지막에 잠으로 들어갑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잠을 부르는 자극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에게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신호가 들어가야 몸은 긴장을 풀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목 뒤 자극입니다. 이 자극은 몸 전체에 흩어져 있는 긴장을 한 번에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몸은 금세 다시 깨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숨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목 뒤를 자극한 직후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숨이 깊어졌다는 걸 느끼십니다. 이때 이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셔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조금 천천히, 내쉴 때는 들숨보다 더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 호흡만으로도 몸은 이제 진짜 쉬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호흡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느려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몸의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목 뒤 자극과 호흡이 들어가면은 몸이 침대에 더 가라앉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허리가 바닥에 붙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다시 잡지 마세요.
이건 몸이 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 하나를 하십니다. 이제 잠 오려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 머리가 다시 개입하면 몸은 바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그냥 몸의 느낌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생각은 놔두고 감각만 남기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목 뒤 자극으로 몸의 긴장을 한 단계 낮춥니다. 그 다음 호흡이 느려지도록 내쉼을 길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몸의 무게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 단계가 이어지면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잠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지 마세요. 잠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순서를 며칠만 반복하시면 몸이 이 흐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목 뒤를 살짝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잠을 자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방법에 특히 반응이 빠른 분들의 공통점과 반대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방법 나한테도 맞을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방법에 특히 반응이 빠른 분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용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잠은 오는데 깊게 못 자는 분들입니다. 완전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보다 잠은 드는데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눈이 떠져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수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문제를 겪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잠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목 뒤 자극처럼 몸의 긴장을 단계적으로 낮춰주는 방식은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낮에는 졸리지 않은데 밤에만 잠이 안 오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내가 낮에 너무 쉬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몸은 낮 동안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밤이 되어도 그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TV를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분들, 생각보다 이 긴장이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목 뒤 자극과 호흡 조절이 들어가면 몸이 예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잠자리에 누우면은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가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 풀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은 뇌는 계속해서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생각은 멈추려고 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각을 없애려 애쓰는 것보다 몸의 신호를 먼저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목 뒤 자극으로 몸의 긴장을 낮추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수면제를 먹어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잠은 잔 것 같은데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약으로 잠든 상태에서 몸의 긴장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접근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목이나 어깨가 항상 뻐근한 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은 수면의 질과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부위가 늘 굳어 있는 분들은 밤이 되어도 몸이 쉬는 상태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목 뒤 자극의 효과를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효과가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짚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밤늦게까지 카페인을 자주 드시는 분들,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 생활 리듬이 계속 바뀌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몸이 긴장을 풀 준비 자체를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법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신호를 배우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하루 만에 효과를 봤다는데 나는 왜 아직 모르겠냐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몸은 각자 다른 속도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방법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맞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과 전문적인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경우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많은 60대, 70대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접근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잠들도록 돕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불면증이 생활 습관이나 자극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멎는 느낌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멈춘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거나 본인이 숨이 막혀서 깬 적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불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계속 생기는 경우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간질거리거나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가만히 있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몸을 풀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하지 불안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꿈속 행동이 실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잠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수면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복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경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적어도 작은 변화는 느껴집니다. 숨이 조금 편해진다거나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잠자리에 드는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우입니다. 수면제 없이는 전혀 잠들 수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입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약에만 의존하는 방향으로 굳어져 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갑자기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은 병원을 대신하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는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기본 조건입니다. 잠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몸과 마음이 함께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기 전 목 뒤 이곳을 10초 자극하는 것. 이 작은 행동이 몸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맨날 청춘 시니어 건강연구소 윤지호였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한 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